월가에서 내년에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연착륙은 없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그럼 내년에 미국의 경제 연착륙이 없다는 말은 경착륙이 온다. 즉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온다 이 뜻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272명을 조사를 했대요. 앞으로 1년 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9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들이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글로벌 은행,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 의견이 맞은 적이 많이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했어야 돈을 벌었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역시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에 연착륙 시작되는 거지 경착륙 따위는 없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따위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8년에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2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폭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2007년에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든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 이분들은 대체 어떤 예측을 했었는지 그 당시 신문이라든가 뉴스 기사를 보면 자세하게 다 나오죠.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틀리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내년에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의 조사 자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5월이에요.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고 엄밀히 말하면 2007년 10월에 최고점을 찍은 거지만 어쨌든 2008년에 하락세가 가장 강했죠. 그럼 2007년 5월에 어떤 전망이 있었냐? 2008년에 경기 침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한 25% 된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2007년 8월이에요. 2008년에 점점 가까워지죠. 경제 전문가 28%. 미국 내년 경기 침체 우려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딱 3개월 지났죠. 5월부터 8월 이렇게 3개월 지났는데 경기 침체 확률이 3% 늘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2007년 9월 5일입니다. 메릴 린치에서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이 65%다. 이런 발표를 해요. 한 달 사이에 글로벌 기관에서 경기 침체 확률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OECD도 2007년 9월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를 지적하고 나섰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 뉴스입니다. 미국인의 46%가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왜냐? 주택시장이 하락하고 글로벌 신용위기가 확산됐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신용위기가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고유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고유가 때문에, 그래서 2007년 10월 뉴스 보시면은 미국인 46% 절반이나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볼까요? 보통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잖아요. 미리 주식시장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7년 10월 미국 사람들의 46%가 내년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믿었을 그 시기에 고점을 찍었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8년에 꽤 많이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이게 다우지수고요. 자, 우리의 생각과 틀리죠. 다수의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경제연구소부터 해가지고 기관, 미국 개인들까지도 폭락을 예견하던 중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이게 파산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파산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근데 실제 다수 많은 분들은 정말 2008년 금융위기가 블랙스완이라 그래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2008년 갑자기 터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다수가 경기 침체를 예측해 왔고요. 그러다가 미국 국민들의 46% 이상이 내년에 경기 침체된다, 이런 예측을 점점 확산이 되자 지갑을 닫죠.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고 또 고용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파산, 디폴트, 테러 등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경제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게 됐던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주식시장이 반토막, 3분의 1토막 이렇게 나기 전에 다수의 경제지표부터 애널리스트, 다수 사람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요거를 확인했는데, 자,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2022년 11월 현재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있고 지금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보여드리는 건 요겁니다. 바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예요. 대체 이게 뭐냐? 미국의 실물 경제가 7개월 후쯤에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예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무부에서
컨퍼런스 보드에 의뢰를 했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다수의 경제 지표를 이렇게 조합해서 이걸 근거로 경기 선행 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렇게 뭐 제조업 주간 평균, 뭐 실업수당 청구, 제조업 신규 주문, ISM 주문지, 자본지, 뭐 건축 허가, S&P 500, 장단기 금리차, 기대 지수 등 뭐 다양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러면 경기 선행 지수가 어느 정도 적중률을 보이냐? 여기 그림의 파란색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의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 변화율이에요. 0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하는 거고, 전년 대비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로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회색 선이 뭐냐? 바로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이죠, 이것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성장률이라 그래요. 거의 20년 이상의 자료인데 장기적으로 푸른 선과 회색이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일단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경기를 굉장히 잘 동행해서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보시면 이 푸른색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정말로 선행을 해서 빠지고 선행해서 오르고 선행해서 빠지고 선행해서 오르고, 이건 뭐 약간 동행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약간 더 선행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7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6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GDP는 좀 늦게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때 GDP 자료가 1분기에 발표되는 게 아니라 2분기에 발표되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매달 발표되니까 확실히 선행한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22년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경기가 폭삭 망가질 거냐 아니면 살아날 거냐? 이게 중요한데, 맨 오른쪽을 보십시오. 푸른색의 경기 선행 지수가 확실히 꺾였고 GDP 성장률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특히 요 마이너스예요. 제가 붉은색 박스를 쳐뒀는데 마이너스 영역에 푸른 선에 경기 선행 지수가 들어갔다. 이 말은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림 보시면 골이 깊게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처럼 이렇게 급박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기 순환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지난 2000년 그리고 2007년을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가 역성장하기 시작한 후에 대략 1년 내에 여기 회색 선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좀 깊게 마이너스로 역성장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1년 내에, 그러니까 2023년쯤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소리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이런 세부 경제 지표까지 보면 좀 확실해질 텐데, 비즈니스에 대한 이 소비자 기대 지수,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ISM 신규 주문 지수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신규 건축 허가죠. 요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경기를 선행하니까 요것도 하락한 거 많고, 그리고 신용 선행 지수도 빠졌고, 다수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지표들은 우리 채널에서 설명을 해드린 이런 지표들이고, 실제로 그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해드려왔죠. 그리고 또 하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때 경기 침체 시그널을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확산 지수가 발표돼요. 6개월 확산 지수인데, 요 그림입니다. 한 마이너스 4 정도에 왔을 때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마이너스 4를 더 깨고 내려갔습니다. 확산 지수를 봤을 때 1년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미래를 100%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컨퍼런스 경기 선행 지수가 무조건 옳고 미래를 100% 예측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측은 뭐냐? 확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장기간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지표가 2023년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경고까지 보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관심도 없고 오로지 맞추냐 틀리냐, 그래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오는지 아닌지 뭐 두고 보자, 뭐 시간 지나면 알겠지 않냐,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분이 있고, 두 번째, 제가 근거로 설명드리는 이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부터 해서 다른 지표들, 세부 지표들을 하나하나
확인 좀 해보고 최소한 뭐 뉴스라도 찾아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첫 번째 분이 되실래요? 두 번째 분이 되실래요? 어떤 분이 되실 겁니까? 두 번째 준비를 하는 분이 되시겠다면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려온 게 있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중단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과거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랠리가 좀 왔었던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랠리가 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 뭐 내년 초까지도 주식시장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기는 어떤 시기였죠? 마지막 설거지예요. 개미 꼬여가지고 확 죽어가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유독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돈을 싸질머지고 이제 다시 사야 되는구나 하면서 많이 뛰어들었다가 다 뭐 한강 가서 번호표 뽑고 막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마지막 랠리가 나오는 시점,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뭐 중단되고 좀 떨어지기도 하면서 랠리가 나오는 시점은 그냥 보유한 주식을 정리할 시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뭐 부동산도 경매가 쏟아지고 그럴 때 매수의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저점 매수의 타이밍은 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말로만 떠들지 말고 알려달라 하시면 경기 침체의 반대죠. 그림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1년 내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반대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뚝 떨어지다가 추세적으로 상승이 확인됐다. 이런 시점들 있죠. 그런 시점에 매수해도 충분히 저점입니다. 아주 막 최저점을 잡아낸다.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추세적으로 오늘 살펴본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 요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시점 확인됐다. 그럼 그때만 매수해도 충분하다. 이게 저점 매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